수고하셨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의 멋진 회의 진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로 스마트하고 시원하게 회의 진행을 하는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려고 했던 의사 진행 안건은 1항부터 1, 2, 3, 4 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서면 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서면 동의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 선임에 대한 서면 동의인데요. 이것은 3분의 1 이상으로 들어오면 국회법 71조 및 77조에 따라 이 간사 선임의 건, 소위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 안건 5항, 6항으로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미리 들어왔으면 저희가 진행 순서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의사 일정 앞순위 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직전에 봤기 때문에 이것은 후순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일단 상정해놓고 하겠습니다. 일단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드릴게요. 먼저 의사 일정 제1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송석준 의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죠. 앉아주세요. 윤석열 탄핵안이 1호 안건입니다.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국힘 간사를 먼저 선임을 하자고 주장하는 거죠. 의원님들 다시 한번 주의 상기시켜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발언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어요. 국힘에서 국회를 보이콧하는 바람에 이 국힘 간사가 지난 현재 6월 없어요. 20일 공개 후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법 제123조에 따른 국민동의 청원으로 성립되어 6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9일 기준 동의자 수가 약 13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심사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 본연의 책무라고 할 것입니다. 간사가 없으면은 힘을 못 쓰니까 그러면 먼저 선임을 해놓고 좀 하자. 들은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서 깨서 회의를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자, 검토 보고 해주세요. 자, 전문위원이 보고 시작하죠. 이제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발언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전문위원 검토 보고. 1호 안건이 이미 부의가 됐습니다. 이제 보시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국힘은 간사를 먼저 선임을 해자 1호 안건으로 많은 얘기고 안 된다. 헌법 제65조는 위원장은 안 된다. 5호 안건 뒤로 미루겠다. 간사 선임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경우 그 상징적인 지위나 정치적인 간사가 있어야지 제대로 위원장한테 항의도 할 수 있고 회의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선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헌법 및 법률 위배니까 파면을 정당할 정도의 중대한 위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및 헌법재판소법은 이미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이후 부의가 됐습니다. 윤석열 탄핵 동의안은 부의가 돼서 전문위원이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되돌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유택 어이없어 하는 저 표정 보세요. 농청원이 촉구하고 있는 어이없어 하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의 발의는 헌법에 따라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가 요청되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손 들고 난리 핍니다. 송석준, 유상범들이. 자, 의사 일정 열심히 하는 송석준 의원. 경기도 이천시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일정 추가한다고요. 강력히 항의하죠. 간사를 먼저 선임하자. 자, 국회법 71조 단서에 따라 의사 일정 추가 동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77조에 따르면 의사 일정 변경 동의에 대해서는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선임의 건을 의사 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지금 비루 5안이에요. 5안. 5안 했는데 동의하느냐 일정은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5항으로 추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안이 1안으로 해달라고 국힘 쪽에서 난리치고 있습니다. 자, 위원장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세요. 송석준이 발언 3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송석준은 열심히 활동하네 보니까. 예, 제가 지난 첫 회의 때는 상당히 분위기가 경기도 이천시 좀 안 의원,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천시 좀 출신 사전 의원. 우리 회의 때 뵀을 때 참 분위기가 좋게 먼저 원래 간사 선임을 우리 고의로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참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께서 말하는 거 봐서는 상당히 부드럽게 일전 회의에서도 당초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 말을 잘해요 보면 송석준.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 들어오면은 바로 1호 안건으로 간사 선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가 진행된 거로 당연히 알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또 언변이 아주 뛰어난 하신다는 것은 사람 같아요. 예, 이게 우리의 회의의 정상적인 진행과는 좀 또 우리의 기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 여야 합의로 안건도 상정을 하고 또 안건 순서도 정하고 그것이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성원 간사님, 네, 의사진행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안건을 서면동의서 형태로 오늘 제출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미 오늘 1항부터 4항까지 의사 일정은 24시간 전인 어제 다 통보를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국민의힘께서 서면동의로 반대다 내신 이거죠. 것은 당연히 5항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민주당 생각합니다. 반대. 네, 유상범 의원님, 의사진행관해 주세요. 뭐 국회법 77조에 따라서 안건 상정해 주신 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안건 상정을 기대를 할 수 없었던 강원도, 상황이었는데 어제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횡성,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평창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77조 해석을 국회의원 보면 대신 임금 안건 공천 상정, 이쪽 안건 순서 변경 모든 게 에서 이제 가능합니다. 당선되신 본회의 분이죠. 진영을 준용했듯이 본회의에서도 회의 중에 긴급 안건이 상정되면 그 안건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네, 장경태 의원님, 의사진행관해 주세요. 장경태 의원입니다. 일단 저는 이 간사 선임위권 상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요. 전체회의 개회 전 24시간 전에 이 통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안건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확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서 선입 선출 원칙에 의해서 국회는 상의해야 되고 만약 안건의 순서를 변경해야 될 경우는 이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사위 의결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반대다 이거죠. 어겨넣기식의 새치기 안건 상정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국민의힘 소속 박규태 의원께서 지금 법사위에 보임하셨는데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우리 현재 법사위원을 폄하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발언도 대단히 유의해야 하지만 해당 같은 상임위에 있는 위원에 대한 보세요, 발언을 지금? 유의하지 않는 보이죠? 부분에 대해서는 화면에? 위원장께서 엄중히 꾸짖어 주시기 좌측 바랍니다. 이 무제한 토론 과정에서 특검법을 검토 심사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 일부가 피고인, 피의자 신분으로 사적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의원 수설 안건에 대한 표결이나 이런 발언을 회피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의원에 대한 이 서해공무원 관련된 이 사건, 또 이성윤 의원에 대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사건, 또 전현희 의원에 대한 뭐 여러 추미애 의원님의 아들 뭐 관련된 사건, 또 저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빙고 포르노에 관련된 이 여러 의혹을 지적하시면서 저희 법사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유감평이 없다면 그 안건 상정 또한 저는 반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과하지 않으면 아니, 정말 진정으로 이해충돌 걸리려면 곽규택이 변호사 시절 힘했던 사건 제가 하나하나 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그렇게까지 명예를 훼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과하지 않으면 아니 아동학대 사건, 추행 사건 이런 사건 다시 일일이 검열해야 됩니까 제가? 반대한다. 그러지 않도록 법사위원에 대한 명예를 간사 존중하고 선임에도 최소한의 유감표명이 있어야지만 반대한다는 저는 얘기죠. 간사 상정의권도 상정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 사법임 조치를 포함해서 위원장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과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하시죠. 곽규택 이제 의원한테. 하셨으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간사 선임 안건 자체도 반대하겠다라는 저기 장경태 의원님들, 의원의 발언. 의사진행 발언을 계속 하다 보면 실제로 의사진행 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 발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진행 발언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좀 양쪽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지금 두 정말 분씩 멋지네요. 의사 방해 발언이 될 수 있다. 장경태 의원님, 잠깐만요. 곽규택 의원한테 사과를 요구하죠. 손 내려주시고요. 싸움 붙었어요, 양쪽에. 의원님, 그리고 이쪽에 곽규택 의원님도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시라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법을 어기면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2분씩 하셨기 때문에 좀 자제해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한 분씩만 더 하시겠습니까? 곽규택 의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 해주세요. 지난번 그 본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저도 잘 기억하고 있고, 부산, 여기 함께 계신 우리 부산을 법사위원님들 잘 지역구로 기억하고 계실 두고 겁니다. 있는 국힘의원. 개인의 이름을 말했다고 해서 그 개인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의 신분이 저 재판을 받고 친구도 있는 검사 출신입니다. 피고인이거나 서울대학교 수사를 출신, 받고 있는 검사 피해자다. 이 출신. 말씀은 제가 분명히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분들과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을 다루는 법사위에서 함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회의 있을 때마다 이해 상충 부분, 이해 충돌 부분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내용으로 재판받고 계신지, 어떤 내용으로 수사 중인지 제가 첫날 때마다 뻔하네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내용을 잘 사과할 들어보시고 용의가 다시 없다는 판단하시기 얘기예요.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네, 언급하겠다는 수고하셨습니다. 얘기. 전현희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뻔뻔하죠. 곽규택 의원님의 발언에 곽규택. 대해서 정정하게 검사 출신 답네요, 사실관계 보니까. 왜곡이고 명예훼손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다. 전현희 의원 아무 문제 없어요. 자, 윤석열을 상대로 다 이겼던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정치적 표적 감사를 어느 날 특별조사국 12명의 표적 감사를 조사관들이 했기 때문에. 권익위에 진입해서 감사를 개시를 했습니다. 검사스러운 10여 개 이상의 말을 항목을 몇 했어요, 달간 감사를 곽규택이가. 했는데 결국 감사위원회에서 저희 모든 개인 비위 혐의가 무혐의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열받았어요, 전현희. 곽규택에 대해서 열받았습니다. 잠깐만요. 자, 서울대 의원님, 장경태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 공부합니다. 경고장 위원장이 말려요? 발언을 좀 그만하시라고 하면 그만하세요.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충분히 의사 진행 발언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서면 동의 요청으로 의사일정 제5항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112조, 제71조에 따라 표결하도록 팀은 이를 1호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의가 있다는 얘기예요. 쟤네들은. 부결되면 못합니다. 현재 5호 안건에 상정하겠다는 걸 투표하고 있죠. 자, 민주당 의원들 다 찬성해요. 5호 안건으로. 자, 국힘은 다 기권. 손 들어주세요. 없습니까? 반대하는 사람 손 지금 손 들었어요. 들었는데 반대예요. 지금 손 들었잖아요. 그럼 반대 한 명. 반대 한 명 잡혔어요. 지금. 송석준 진짜 재밌네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 이 안건은 자, 반대 한 명 잡혔어요. 송석준이.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여 추가하는 변경 동의의 건에서 이것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의 팀이 없으면 그냥 처리하고요. 보이콧하는 바람에 소위원회 위원 배정이 한 명도 안 됐어요. 이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배정하려는 절차를 하려는 겁니다. 이의 있다 없다만 말씀하십시오. 6항 소위 위원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6항으로 추가하는 변경 동의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자, 이 6항으로 추가하는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송석준도 손 있습니까 듭니다. 좀 없습니까? 보세요. 이의가 지금 안건 저 친구 재밌네 아주. 이의가 있습니까? 자, 그러면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위원회 계속 혼자 손 들고 위원 계속 제6항으로 방해합니다. 추가하는 변경 동의의 건에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넉살도 좋아야죠.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의원님 손 들어주세요. 민주당은 손 들고 6호 안건을 소위 배정 국힘의원들 소위 배정에 관한 건 또 손 들어. 송석준 의원님 거듭 경고합니다. 발언권 경고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손 들고 지금 송석준 방해하고 있죠. 찬성 11인. 아주 재밌는 친구야죠. 반대 0. 저기 반대야 뭐야 저기 손 들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아직도 손 들고. 자, 됐고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대체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 정도 하면 되겠죠? 5분으로 하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전현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석열 탄핵안에 대한 대체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부의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 국힘 거부권을 지금 행사를 했습니다. 지가 집단으로 법정에서 퇴장하고 수차례 있어요, 지적을 지금.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혜병 특검의 탄핵 수사 사유에 대상의 대해서 가능성이 매우 설명을 높은 쭉쭉 상태입니다. 합니다. 최혜병 국힘의원들 사건에 집단 대해서 퇴장 시작. 이첩 보류 지시라든지 사건 기록 저게 호소 국힘의 지시에 모습이죠. 대통령이나 국힘스럽네요, 대통령실이 보니까. 관여되어 있을 정황이 집단으로 국회의 법사위 청문회에서 퇴장을 드러났습니다. 합니다. 따라서 최혜병 특검이 개시가 된다면 윤석열 저것들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뻔뻔합니다. 될 아주. 가능성이 매우 국회를 높은 것이 방해하고 특검법의 보이콧하기 위해서 내용입니다. 참가를 한 것 따라서 윤석열 같아요, 대통령은 보니까. 자신이나 자신의 측근이 관련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에 따박따박 대해서는 설명하는 거부권을 전현희. 행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률이 정해져 있는 이해충돌 금지 원칙과 자신에 관한 특검을 거부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고 설명을 하는 따라서 윤석열 전현희. 대통령이 오늘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한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므로 그 거부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이 국민들의 130여 명 이상이 찬성을 한 상황에서 지금 법사위에 올라왔습니다. 국회법 제123조 사항에 따르면 30만 명이 지금 모독하는 현재 내용의 동의 청원의 상태다. 경우에는 국회에서 접수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대통령에 대한 청원이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이라고 합작실에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잠깐만요. 발언 중지해 주세요. 관련 발언 잠깐 중지해 청문회 주세요. 실시 안건을 박규택의 발언 중간에 발언 잠깐 중지해 끊습니다. 주세요. 잠깐만요.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얘기입니다. 자, 다른 의원님 질의 시간에 다른 의원님께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언을 해서 발언에 방해를 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님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님도 그렇고 조국혁신당 의원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도 국민의힘 의원이 경고를 지금 주고 발언 중에 있어요, 있는데 지금.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중간에 끼어들어서 소리 지르거나 발언에 방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기택 의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죠. 저게 회의를 진행을 아주 잠깐만요. 잘하는 거죠. 저기요. 잠깐만요. 자, 국민의힘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들 공정하게 국민의힘 진행을 의원 잘 하고 입장에서는 있어요.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국민들이 판단합니다. 멋지죠, 그리고 정청래. 그 발언에 대해서 못마땅하거나 불만이 있으면 그리고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해서 뭐 도움을 줄 말씀이 있으면 의사 진행 발언을 손들고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들 발언할 때는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급적 대체 토론은 이 토론과 관련된 내용을 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 얘기도 나오고 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청원에 관한 국회법을 잠깐 여러분들께 먼저 주지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25조 청원심사 보고 등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보고하며 저게 잘하는 거예요. 정청래 청원 위원장이. 이해관계인 및 학식 경험이 있는 국회법을 사람으로서 진술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 주지시켜주잖아요. 국회법 읽어주면서. 125조 5항. 지속적으로 이게 세뇌를 중요합니다. 시키는 겁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국회의원들한테.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90일 이내에 이것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하는 것이 직무유기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 범위 이내에 한 차례 더 심사기한 연장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제5항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심사기간을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청원이 들어왔고 청원이 성립됐기 때문에 9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라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고요. 이 청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등을 통해서 모아지는 의견이 있으면 이건 의장에게 보고해야 되고요. 따박 하나하나 또한 정확하게 법률 규정을 국회가 채택한 설명하고 청원으로서 있어요. 정부에 처리하는 것이 이런 타당하다고 게 아주 우리 잘하는 위원회에서 거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 처리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절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 처리하지 꼼짝 않은 못합니다. 국회가 임무를 위원장이. 방기한 아예 그냥 포스가 국회법에는 대단해요. 반드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 의장에게 국힘 보고하도록 되어 저놈들 있습니다. 꼼짝도 못하고 다 듣고 저는 있는 위원장으로서 거예요. 국회법에 따라서 그 의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켜줄 뿐입니다. 이런 그래서 것들을 여러분께서 얘기하다 이 보면 세뇌가 당하는 지금까지는 거죠. 별거 아니었다 아예. 생각할지라도 국회법에는 강제조항,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90일 이내에 이것을 의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 청청래 해야 됩니다. 위세에 하지 않는 눌려서 우리 법사위원들이 꼼짝도 못하는 직무유기라는 국힘의원들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예 훈계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대체 토론을 한 거고요. 대체적으로 올라온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지 절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것은 가급적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 토론하실 분 또 있습니까? 네, 주진우 의원님 토론해 주시죠. 자, 국힘의 주진우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청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부산에서 당선이 실제 됐죠. 법률상에서 말이 안 됩니다. 일단 먼저 탄핵소추 제적 의원 수, 탄핵소추를 하려면 제적 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발의를 해야 되고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 당연히 탄핵소추를 주진우는 지금 조사하려면 그만한 법적 요건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현재 것입니다. 탄핵 청원이에요. 탄핵 청원에 관한 건데 지금 탄핵 소추안과 지금 헷갈리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는. 어떻게 이거를 이런 저는 친구가 특히 검사, 변호사, 탄핵소추를 위한 조사를 검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무식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정도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리를 좀 더 정확히 검토하도록 소위에 해봐야 지가 법리 잘못 알고 있는 잘 거죠. 들었고요. 자꾸 탄핵 이 청원안, 말씀하셨는데 청원안이죠, 제가 다시 지금 한번 현재는. 국회법에서 또 탄핵 해드리겠습니다. 소추안이 국회법 제65조 1항 위원회, 소위원회 포함합니다.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다시 또 국정조사에 읽어줘.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정치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정청래 위원회 위원장 의결로 다시 청문회를 또 열수 국회법을 있다. 다시 또 읽어줍니다. 국회법을 부정하는 발언은 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청원안은 자동으로 지금 법사위에 회부돼 있고 대체 토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회부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리고 우리 법사위 안건은 상정돼 있어요. 근데 상정이 돼 있는 걸 가지고 상정하는 조건이 안 맞다든가 이게 잘못됐다든가 그리고 얘기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상정돼 토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지금 토론에 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기가 안건 막히다, 자체가 정말. 무효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토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멋지네요. 지금 절차에 따라서 본인도 토론에 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히죠. 자, 다음 지금. 토론. 아주 재치와 센스, 순발력 끝내줍니다. 이건태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토론해 주세요. 예, 부천시 병 출신 이건태 또 의원입니다. 유상범이하고 대체 토론할 수 있도록 좀 조용히 좀 해주십시오. 송석준이 자, 난리를 칩니다. 자, 지금.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대체 토론 발언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체 토론 발언권을 받았습니다. 이건태 의원님 잠깐 발언 중지해 주시고 유상범 의원님도 경고합니다. 지금 발언이 시작됐잖아요. 경고장. 토론이 왜 자꾸 끼어듭니까? 끼어든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끼어든 거예요? 끼어들었잖아요. 제가 혼났지. 민주당 의원님한테도 제가 주의 주고 경고 다 했어요. 이건태 제대로 의원님 혼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병 송석준이 또 나섰지. 사건에 대해서 경북경찰청에서 7월 19일 날 사망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월 30일 날 국방부 수사단에서 수사 기록을 이첩을 했는데 이첩된 기록이 다시 회수가 됐습니다. 이첩의 법률 효과는 이첩이 되는 순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경북경찰청은 수사에 착수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록을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결국 탈취를 했는데 이 탈취에
수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수사를 하지 말라. 직무유기를 하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직무유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당부 안 드리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손 드세요.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송석준 의원님이나 유상범 의원님이 위원장이 아닙니다. 송석준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토론해 주세요. 의사진행 발언 좀 안 주실 겁니다. 네. 제가 한 다음에는 좀 주시죠. 그럼 일단 토론하세요. 송석준이요 진짜 코미디가. 예, 존경하는 송석준이. 위원장님. 시사 잘하셨죠? 예. 예. 발언을 중지합니다. 예. 또 혼나는 거죠. 왜 중지합니까? 어이없어. 국회법 서영기 어쩌죠. 145조 2항은 국회의원이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발언을 중지할 수 있고 퇴장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읽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존경하고픈 얘기하셨죠?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떡살 좀 봐요. 그런 말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꼼짝 못하네. 토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박은정 의원님 발언구나 뺏어. 네. 국민의힘 주진우 항의하는 의원이 거 보세요. 국회가 이 청원에 어떻게 어이없어가지고 처리하느냐고 정부는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발언권 하셨는데요. 박탈당했어요. 이번 청원이야말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청원한 것입니다. 아, 기가 헌법상 막히다. 국회의원은 대통령의 회의 탄핵에 질서를 어지럽힌다. 할수 있습니다. 헌법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작전 중 순직한 최희병 사망 사건 수사에 대한 존경 없는 정청래 위원장님 했다가 지금 손대고 지금 앙이야. 조사본부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지 네, 잘했습니다. 주진우 어이없어가지고 저기 네, 열받았어요. 서영기 의원님 토론해 주세요. 3명 다 지금 열받아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임성근만 쏙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멋지다. 임성근을 구하려고 나섰다. 대통령이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 곳곳에 전화를 한다.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에 가 있는 국방부 장관에게까지 비화폰이 아닌 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기밀이 노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다. 대통령은 왜 이렇게 난리를 칠까?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이다.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임성근을 왜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 걸까? 대통령만일까? 대통령의 움직임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차관이, 군사보좌관이, 대통령실에 있는 국방비서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가수사본부까지 동원해서 경북경찰청에 이첩되었던 사건 기록을 해수해왔습니다. 그럴 때 국민은 다 알았습니다. 대통령이 왜 저러지? 서영교 의원. 임성근 구하려고 그러는 거야? 왜 임성근을 저렇게 구하려고 하지? 왜 그러지? 도대체 대통령이 왜 그러지? 나라를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왜 저러지? 말 잘해요.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진짜 말 잘하고 임성근을 구해달라고 하는 또 있나? 예, 잘합니다. 도대체 임성근하고 무슨 관계지? 2대 아마 총학생회장 출신일 겁니다. 이 서영기 의원 역시 말 잘합니다. 시원하게. 02800-7070 번호는 뭐죠? 우리가 용산 대통령실 번호를 구글에 다 찾아봤더니 02800-7070은 없어요. 그런데 800-7070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럼 대통령 비서실이냐 안보실이냐 물었더니 안보실장도 비서실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화 대통령이 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했을까요? 그때 의심했는데 국힘당 의원이 필리버스터에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임성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6명도 죄가 없잖아요.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 구하려고 했던 그런 소대장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어김없이 임성근만 빠지고 그들 다 송치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를 지켜야 되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하나 구하려고? 임성근 사단장은 부하를 지켜줬어야죠. 안전하게 했어야죠. 대한민국 국민이 묻습니다. 왜 구명조끼 안 입힌 채로 거기 넣느냐? 구명조끼만 입혔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일어났어요. 내 아들이 임성근의 소나기에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임성근은 그 와중에도 군인은 나라가 시키면 죽어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헛소리 망발을 찍찍 해댔는데 그것을 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 감싸고 들죠? 그런데 끝내는 경북경찰청에서 임성근 하나만 쏙 뺐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경북경찰청 수사 대상입니다. 경북경찰청장 수사 대상이고요. 그리고 이첩된 기록 접수하지 않고 갖고 있다가 고스란히 회수시켜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나라 지켜라. 그런데 나라는 안 지키고 임성근 하나를 지킵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내 새끼 보내보냈는데 그렇게 죽어 돌아오게 뭔가 합니까?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 이상해요. 국회에서 그걸 또 자체가. 방어합니까? 제가 오늘 팩트체크 한번 합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권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수사단장이 수사권이 없습니까? 고기 끄떡이는 거 보고 유상범이하고 송석준이. 군사법원법 228조 읽어보세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1랑 수사하여야 된다라고 있는데 뭘 수사권이 없어요? 수사권이 있죠. 당연히. 2랑 봐요. 박정훈 범죄를 수사하는 대령한테 과정에서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조문이에요.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재판권이 수사법원이 있지 아니하다고 범죄를 인지한 수사권이 경우에는 있습니다. 그것을 경찰로 이첩한다. 박정훈은. 자,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아니 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뜨끔뜨끔하죠? 왜 그날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자, 또 이야기할게요. 이번 청원에는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 수사 중인 것을 청원할 수 없다. 어디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팩트로 폭격을 해버리네요. 서영교. 국민들이 청원하면 청원 보세요 거기에 수사하는 내용에 수사에 관여하는 것이 아니니까 청문회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을 그때 보냈는데 내 아들을 그때 떠나가서 못 돌아오면 그래도 이럴 거예요? 그래도 이럴 거예요? 자, 그건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이 나라를 구하고 대통령이 국방에 안전을 추구해야지. 중도에 중간에 퇴장했다가 안 되겠는지 다시 방어를 하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중간에 쟤네들. 사람한테 무슨 관계래? 자, 정리해 주세요. 자, 토론을 잘했어. 박지원 옆에서 악수해 줍니다. 같은 동어 반복이 많이 되고 있고요. 자, 국힘 난리칩니다. 토론 지금 충분히 이루어졌으므로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대체 토론 종결하려고 하니까 난리치는 거예요. 쟤네들. 강력히 항의하죠. 전문희 위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지금 국회법 난리칩니다. 쟤네들.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어나세요 지금. 표결에 앞서서 회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표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신 당신 앉으세요. 경고 줍니다. 앉으세요. 받았어요. 정청래. 앉으시면 계속 서 있어요. 계속 서 계세요.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서 표결 처리에 반대하면서 강력히 항의하는 국힘 유상범과 송석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찬성하시는 분 들어주십시오. 윤석열 탄핵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청원안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대안에서 청문회 실시에 대해서 동의. 없습니까? 반대 없어요. 한 명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쟤네들 기권 처리됩니다. 총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0, 기권 7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가결됐습니다. 청문회 실시하는 거죠. 국회법 108조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집단 퇴장했어요. 국힘들은. 실제 토론을 마쳤으므로 해당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으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실시한 이후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퇴장을 하고 박은정 요구의 건까지 의원 혼자 청원 실시와 남았습니다. 관련된 반대쪽에. 세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국 혁신당의 박은정만 남았어요. 반대편 정원. 청문회는 간사님과 협의를 거쳐 작성 배부해드린 실시계획서 안과 같이 7월 19일과 26일 2차에 걸쳐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2항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이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자, 탄핵 청문회 안이 가결됐어요. 일사천리로 이제 꽝꽝꽝 가죠. 다음은 제3항 서류 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청문회 관련 서류 제출 요구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위원회 의결이나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국회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각 위원실로부터 저놈들 없으니까 그냥 회의 진행이 술술 잘 되고 좋네요. 막히지도 않고.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18시까지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서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해 없으십니까? 이해가 없으므로 안건들이 술술 청문회 관련 안건들이 증인 채택이라든지 자료 제출 요구들을 할 수 있는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안건들이 통과되고 제125조 있어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참고인 법률 출석에 관한 건.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4년 7월 19일과 26일에 실시되는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이 구체적 19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청문회를 참고인 영상과 실시하는데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건희, 최은순 등도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 김건희 나오죠?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증인은 불출석 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증언감정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불출석 시에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처벌, 형과 같다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힘 간사 선임에 관한 건 그럼 다음 5호 일정 안건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하는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을 협의할 간사를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1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한 데 이어 오늘은 국민의힘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임할 대상 의원님들이 집단 퇴장했잖아요. 그러면 이 안건은 오늘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폐기. 국힘 간사 선임 또 못했어요. 제6항 소위 선임의 건도 상정합니다. 소위 마찬가지로 선임 건도 안 되죠. 이것도 선임 퇴장했어서. 위원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분들이 의견이 지금 없고 불출석 퇴장하셨기 때문에 이 안건도 처리할 다음에 수 추후에 없어요.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그러면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힘 폭망한 거죠. 위원님 여러분 이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원하네요. 보좌진과 추적전문위원을 역시 비롯한 정청래 위원, 그리고 진행 의원님 잘합니다.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참여해주셔서 멋지게 잘하고 시원하게 국힘을 꼼짝 못하게 지금 압도해버리죠. 자, 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이 표본이 돼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그 똑같이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정말로 시원하게 빽폭해버리고 국힘을 압도해버리는 정청래의 회의 진행 정말로 시원하고 통쾌했습니다. 정확하고 스마트하고 정말로 멋집니다. 정청래.